고집이 세다는 말 우리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고집이 사실은 엄청난 힘의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인간 자석의 원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이 고집이란 게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두 가지 힘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걸 왜 지금 알아야 하는지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고집 세다 싶은 분들 꼭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고집이 그냥 나쁜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강인함인데 방향이 좀 잘못된 거라고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사실은 그 사람 내면에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증거라면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고집은 약점이나 결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강한 내면의 힘이 있다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죠. 단지 그 힘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요. 자, 그럼 이 내면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정말 재밌는데 딱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대요. 마치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 것처럼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첫 번째가 바로 마이너스 힘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석의 같은 극끼들이 서로 밀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내 방식이 무조건 옳아.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바로 플러스 힘입니다. 이건 자석의 다른 극이 착 붙는 것처럼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연결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세요.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한쪽은 계속 밀어내면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요. 다른 한쪽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갈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힘 중에 어떤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주변 관계에 정말 엄청나고 아주 현실적인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마이너스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외로워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이랑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니까요. 삶 자체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플러스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영향력 있는 그룹을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결국엔 혼자서는 절대 못할 위대한 일을 해내고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힘을 가진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하다. 그 스승을 만나기 전까진 늘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은 엄청난데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이런 마이너스 힘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플러스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뇌를 갖추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일종의 자기 수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뇌를 갖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책 같은 걸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둘째,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엔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목적 없이 떠돌게 될 운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뇌를 갖추는 문제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전체에 그토록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다들 폐허 위에서 똑같이 시작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각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노력의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상층, 중층, 하층이 꽤 뚜렷하게 나뉘어버린 계층화된 사회가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사실 끼리끼리 만났어요. 비슷한 환경,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뇌를 갖추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진 관계 속에서 이걸 지혜롭게 헤쳐나갈 준비, 즉 뇌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찰과 오해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 질문 하나가 남네요. 이렇게 수많은 인간 자석들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힘이 되시겠습니까? 밀어내는 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끌어당기는 힘이 되시겠습니까?